전라남도 보성에 사는 할아버지. 동네에선 이 할아버지의 나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다. 80 되셨죠? 야, 그렇게 묵었다 봐야지. 몇 살? 90 돼가요. 101살이요. 내년 102. 90 넘은 줄 알았지만 102살이라. 아이고. 이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도 어눌해졌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건강하신 걸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 뭐 보약 먹고 뭐 잘 먹고 뭐 이렇게 해도 전부 아픈데 구디 아닙니까? 그거 보면 참 희한한 일이라요. 신기해요 정말로. 얼핏 봐서는 80세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100세를 훌쩍 넘겼지만 아직도 자신의 논을 관리하고 있다. 장사 안 되는 거뭐 이랬잖아요. 사는데 살다 보니 자꾸 이건 너무 오래 살아요. 할매 좋아하는 거, 할매 좋아하는 거. 맛있어. 잡사. 90세가 넘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104세 할머니. 어머야, 오래지. 건강에 나쁘다고 해도 끊지 않고 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100년 이상 살게 한 것일까? 건강한 100세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오전 8시 30분 집을 출발한 이성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같은 구간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달린다. 150여 미터를 달렸는데도 할아버지는 힘든 기색이 전혀 없다. 여기요. 여기까지요? 숨 안 드세요? 에? 숨 안 차세요? 괜찮아. 이성수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벌교 시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 할아버지의 가게다. 두 평 남짓한 할아버지의 사무실은 책상과 소파뿐 작고 허름하지만 이곳을 터전으로 30여 년간 일해왔다. 1902년생, 올해 101살. 전국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 중 최고령자다. 아마도 100세가 넘도록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성수 할아버지가 유일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담배부터 한 대 피워문다. 흡연량은 하루 서너 개 피. 이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수첩. 에? 한번 보여주세요. 수첩. 요것을 하루 일과는 수첩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첩에는 팔아달라고 내놓은 물건 내역이 빼곡하다. 부지 50평. 이거야. 4억 2천 주라. 여기부터서 요 95평. 그러면 이거 싹 다 제끼고 가라고 이게 물만큼이네 이거. 나 영업에 대한 족보라 이것이. 우선 할 일을 정리하곤 신문을 읽는다. 요 우선 자신감을 갖자. 그러나 안경이 필요 없다. 아래쪽에 두름이 도대체 100세가 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성수 할아버지는 정정하다. 지혜가 생길 수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남자 중 100세 이상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수가 168명. 남자 전체 인구가 2,400여만 명임을 감안하면 극소수만이 100세를 넘긴 것이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조상동 할아버지, 예. 예, 저들 뭐 하셨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 보셨어요? 야, 텔레보가 있다. 아까 어디 논에 가셨었어요? 어디 논에 안 갔어요. 논에 안 가셨어요? 논에 못 가요. 왜? 뭐 자전거 또 타시고 그러신다면서요? 자전거 타도 못 가요. 날이 따뜻할 땐 논일도 다닌다는 할아버지 방에는 화투와 담배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함께 사는 며느리와 손자가 출근한 뒤 유일한 소일거리다. 그래 담배를 한 5년 끊었더니 끊어서 보니까 내인제 보니 가만히 신수맥일 째가 없어요. 그리고 시방도 극히 담배를 저래 끊으러 가다도 이제 얼마나 살겠어.
오래됐다 이거. 살 만큼 살았으니 몸에 안 좋은 담배도 그냥 피우겠다는 조삼동 할아버지의 나이는 얼마일까? 예, 아이 1899년생. 그러니까 19세기에 나서 21세기까지 104년을 살았다. 우때가 일찍 시장 떠면 떤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참 전국에서는 지고 한갑 지내고 지안을 떴거든요. 그래 집에 모치는 발신 너희의 세상을 떠고 이랬는데 내가 암만 저기 살아도 하루 이래 전화 살아도 70은 살겠다. 그래 70 살라고 70 산다고 이래 70가량은 산다 이랬더니 이렇게 오래 사네요. 아침나절 쌀쌀했던 기온이 좀 올라가자 할아버지는 뒷마당에 나와 일을 시작한다. 감을 잘게 썰어 적당하게 말리면 식구들의 좋은 간식거리가 되는데 이게 요즘 할아버지의 일이다. 어느 것이 여름에는 3km 이상 자전거를 타고 가서 논을 관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날이 추워져서 조심하고 있다. 어디 저 자전거는 몇 년 타신 거예요? 저건 오래 샀어요. 새거 사가지고 내장 탔거든.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몇 년 내놓고 모르지 뭐. 상주시의 또 다른 백세인. 이번엔 여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문점순 할머니를 찾았다. 가도 되겠네요. 약간 온다. 가시면 한참 걸리거든. 그러면 안 빨라가지고. 비가 와서 못 가겠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예. 문점순 할머니의 나이는 올해 105세. 그 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영분의 집에 가. 비가 온다고 만류해도 할머니는 계획했던 대로 작은 아들 집에 가겠다고 짐을 챙긴다. 간대. 이거 못 챙기라요. 무엇에건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 걸을 수 없는 할머니는 유모차를 밀며 걷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예, 혼자 찾아가시죠. 105세 할머니는 주저없이 거리로 나섰다. 큰아들 집에서 작은아들 집까지는 800여 미터.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도 시원시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걸음이 빠르지는 않지만 숨이 가빠오지 않을 만큼 일정한 보폭을 유지한다. 오고 가는 차들로 북적대는 거리에서도 그 속도는 줄어들지 않는다. 할머니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취재팀을 안내하며 앞장서 걸었다. 작은 아들네 집 근처에서 가게를 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알아보고 반긴다. 짜장서. 아신 할머니세요? 네, 105살이겠네. 아유, 세상에 100살을 이래가지고 이래 다니시는 게. 작은 아들 집에 도착한 것은 40여 분 뒤. 할머니는 정확히 집을 찾았다. 뭐 종종 와요. 저 밑에서까지 오시거든요. 아주 고만 밑에서. 할머니 어디 있어요? 이번엔 계단이다. 자신의 페이스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2층 계단을 너끈히 오른다. 날씨가 아주 궂은 날을 제외하고 2, 3일에 한 번씩 이것은 할머니의 운동이다. 그렇다면 상주시에는 이런 100세 이상자가 몇 명이나 사는 것일까? 우선 상주시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했다. 그 상주시에는요, 10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들 한 23분 정도가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예전부터 이 정도 인구 비율은 항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시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주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장수 지역이다. 이번엔 상주시 내에서도 100세 이상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따로 구분해 봤다.
그다음에 고기, 하동면. 100세 이상자 거주 지역은 유독 산맥을 끼고 그 주변에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우리 장수노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많이 사신다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한 군데로 쫙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이쪽이 고산지대로 네. 소백산맥 줄기입니다. 이게 원줄기고 또 백두대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물과 공기가 좋고 주로 이분들은 채식을 위주로 하는 이런 그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수 지역이 산맥을 따라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년간 100세 이상자들의 장수 비결을 연구해 온 박상철 교수는 이것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임을 밝혀냈다. 전국의 100세인들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9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 해안, 평야지대에 밀집해 있던 장수촌이 이제는 중산간지대로 이동하고 있었다. 지금 저희들이 장수 지도를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장수 지역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이 경상북도 울산 그쪽에서부터 전라남도 이 영광 그리고 전남도 보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역삼각형 벨트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런 중산간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죠.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21명이 넘는 이른바 장수 지역은 총 13개. 해발 300~400m 정도의 중산간 지역에 형성돼 있다. 남녀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는 강원도에, 여자는 제주도에 100세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간 지역이 왜 장수 지역인지 알아보기 위해 경북 예천에서 장수마을로 손꼽히는 산골 마을을 찾았다. 다른 데 되면 조금 분위기가 좀 더 조용하고 네. 조금 평온한 느낌이 안 들어요. 산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름도 산골 마을인 이곳 개울에서는 지금도 쉽게 가재를 볼 수 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동네에 들어서자 추수가 끝난 논에서 부지런히 볏 집단을 쌓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4이요. 84이요? 예. 모자 한번 벗어봐 주세요. 머리 다 씻겠네. 조선시대에 생겨났다는 이 마을은 한양조 씨의 집성촌으로 현재 19가구 51명이 거주하고 있다. 동네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 구대조 조상을 기리는 묘사를 준비하느라 마을 주민들은 분주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좋게 환갑은 넘어 보인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0년이요. 64이요? 네. 어이구. 그럼 64시면 동네에서 좀 젊은 축에 속합니까? 아니면? 아니 제일 젊은 층이지 뭐. 우린 제일 젊은 층이구나. 여기 앉으셔서 마을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따로 방 안에 모여 있었다. 난 몇 살 아니 안 돼. 78대. 나는 7학년 부반이라.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여기에요. 아유.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중에 87. 요사이 100세를 넘기며 장수하는 분은 없었지만 마을 어른 대부분이 80대. 그런데 이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골골 80이 아니라 80 청년이다. 140에서 한 70은 언나래. 70은 어린아라고요? 언나지 뭐. 150까지 산다 그래. 150 사는 건 좋은데 똥칠하고 며칠 하면 가니까 못 써. 산골 마을 사람들은 장수 비결로 끊임없이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년이면 20번 이상 제사며 행사를 치러야 하고 농사에 전념하다 보니 아플 틈도 없다는 것이다.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보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생활이 이 마을을 장수마을로 만든 비결이었다. 중산간 지형 자체가 그 생활 환경이
사람이 아주 열심히 이 활동하고 일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지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삶 자체가 운동인 그런 그 지역이 장수 지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평지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장수한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장수촌 파키스탄의 훈자 지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고산지대. 이곳 주민들은 하루 열량 1200칼로리밖에 안 되는 소식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을 장수 비결로 지적한다.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최고의 장수촌 오키나와. 이곳 주민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젊어서부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주변에 텃밭을 가꾸고 정원 손질과 걷기가 생활화돼 있다. 운동이 기를 북돋아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수 비결의 첫 번째가 지속적인 운동이라면 두 번째는 바른 식습관이다. 산골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자주 먹는 것은 데친 나물과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이용한 음식들이다. 여기 소생되는 나물과 여기에 또 되는 곡석과 그런 골고루 먹고 쌀이 맛이 좋아서 또 그 밥맛이 좋아서 여기 물도 좋고 왜 콩 시방도 예. 그게 이제 저 메두랑이 써가지고 네. 그 장을 담아가지고 장물은 떠놓고 직접 농사지은 콩을 산에서 내려온 좋은 물과 버무려 알맞게 발효시킨 된장과 고추장, 간장. 산골 마을의 장수 노인들은 평생 비슷한 음식을 먹고 농사에 전념하고 살아왔다고 전한다. 장수를 위한 생활 습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바로 장수를 위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적게 하고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이렇게 건전한 생활 습관을 함으로써 나이가 들어서까지 우리가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조사된 100세인들의 식생활 특징을 살펴보면 생야채보다는 데친 나물을 즐겨 먹고 해조류와 콩류, 단 음식보다는 맵고 짠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이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물은 냉수를 더 즐겨 마신다. 이거 나는 내 일생에 완전 뜻이야. 생활 습관에서 나타난 공통점으로는 술, 담배를 적당히 즐기는 반면 취침과 기상시각을 규칙적으로 유지해 일정량의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 또한 몸을 움직여 활동하기를 즐겨하며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죠? 예? 예. 요새 말이요. 그러나 이런 100세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 90세 이상 노인들 중 30% 이상이 거동이 불편해서 집안 활동까지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건강한 100세를 가능케 하는 것일까? 100세가 넘어서도 직업을 갖고 있는 이성수 할아버지. 네.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식사는 10여 년째 동네 아주머니가 맡고 있다. 반찬은 대부분 날 것으로 먹는 일이 드물고 건강을 생각해 양념을 약하게 하는 일도 없다.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 시각 또한 매일 일정하다. 밥은 잡곡밥, 반찬은 늘 7가지 이상 준비되는데 각종 나물과 김치, 김, 고기는 항상 오르는 메뉴다.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100세를 넘겼다는 이성수 할아버지는 보약이나 몸에 좋다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다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가리지 않고 먹는다. 보통 나이가 들면 입맛도 변한다고들 하지만
이성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젊은 시절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이날도 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은 남기지 않았다. 다 잡수셨어요? 다 먹었어요. 왜 나물은 손도 안 가시네? 응? 나물. 다닙니다 먹어보기. 고기에다가요? 고기를 역시 좋아하시고. 네? 돼지고기, 불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고 돼지고기, 불고기도 쌈 드시고 그런 거 하고 저 소고기, 저 갈비 같은 거 소고기 국물 이게 그런 것도 미역국 안 드시고 반지락국 안 드시고 또 시래기국, 된장국 안 드시고 그래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성경과 뉴스를 보고 식사를 기다리며 구두를 닦았다. 식사를 마치면 8시 30분 집을 나서 사무실까지 매일 왕복 3km씩 걸어서 출근할 것이다. 70여 년이 넘게 계속해온 일이다. 아침 식사 시간, 할아버지의 밥은 어제 저녁과 거의 동일한 양이다. 아침 식사라고 해서 적게 먹는 법이 없다. 그런데 어제 식탁에 올라왔던 반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같은 반찬을 2끼 이상 먹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일 지금 딱 마음에 드는 반찬이 뭐예요?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요? 편식은 안 하시고요? 내가 여기 맛있다. 꽃게. 예. 꽃게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날 아침엔 할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이 상에 올랐다. 할아버지는 게 껍질까지 모두 씹어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과시했다. 할아버지 이 뼈를 다 씹어 드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물이며 생선, 심지어 김치까지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반찬 중에서 유일하게 손이 가는 것 또한 게장. 아니 젊은 사람도 이 뼈 소화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 소화 괜찮으세요? 소화는 잘 돼. 그러나 좋아하는 게장이라 해도 맛있는 부분만 먹는다. 만약 조리 상태가 맛이 없다면 좋아해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그렇게 좋아하는 반찬이 있음에도 할아버지는 밥을 더 먹지 않았다. 그 식습관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대개 그분들이 쭉 이 평생을 해왔던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습관이라는 크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특히 더구나 이거 100세인 정도 되신 그런 분들이 살아왔던 환경이라는 것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 식습관이 굉장히 아주 규칙적이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아주 이 리드믹하다. 이런 것이 아마 특징이지 않은가 할 정도로 그 세끼 밥을 정확히 드시고 또 정확한 때에 드시고 양도 딱 정해진 양을 드시고 이런 것이 아마 그 이분들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적게 드신 분, 많이 드신 분 아주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성수 할아버지의 생활은 늘 해오던 그대로 변화가 거의 없다. 심지어 머리를 깎는 일조차 단골 이발소를 찾는다. 한 달에 꼭 한 번, 그간 몇 번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졌어도 굳이 걸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그럼 저 정성을 해. 예? 그리고 정성을 해. 이발하고 모시다 온다고도 안 간다고 요새. 그러니까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예? 걸어다니죠. 아이고. 그러나 100년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일제시대엔 면사무소 직원으로 주민들 편의를 봐주느라 고생이 많았고 해방 후엔 보성 벌교 일대가 좌우익의 대립에 휘말려 목숨이 촌각에 놓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80년대 초엔 정성을 다해 대학 공부까지 시킨 큰아들이 병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의 일을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고 만다.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들은 오래 담아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게 할아버지의 신조다.
그리고 사람이랑 살려면 덕을 재워야 돼. 상대는 뭐 째밀으려고 말이야. 싸움 끝에 무슨 또 좋지 못한 일이 생길날도 모르겠대. 참으면 되지. 참아라. 그 인내 무적이라. 참으면 재기 없다 그런 말이야. 주말이 되자 가족들이 찾아왔다. 같이 사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고 있지만 가족은 역시 반갑다. 아버지, 아침 식사는요? 변함없이 잡수시고 다니지 그럼 뭐. 뭐 요새 저 부동산 경기는 어때요? 금년에 한 건이나 했어요. 아버님 올해 몇 건 했어요? 째가 간다 한대. 제가 1년 내에 요만한 거 하나 하면 되겠어요. 많이 하셔야지. 없어. 일이 없어. 일이 없어요. 성격이 너무나 좋지요. 급하신 성격도 아니시고.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빵 하나 탁 때리는 그런 것도 없고. 예, 우리가 구남매인데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줘. 아직까지 부모로서 자식이 나이가 많으시면 부모한테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닌가. 전혀 그게 없어요. 뭘 좀 사오느라 나 돈이 필요해 돈 좀 뭐 10,000원만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그 백세인들의 거의 그 성격이 참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찾아뵀을 때 정말 선물 같은 걸 가지고 가면은 그 선물을 바로 따가지고 나눠주십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과 이렇게 사교하고 또 어울리고 그 대화하고 하신 것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 가족들과 이렇게 그 면담을 해서 여쭤보면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고집이 한국 같다 하실 정도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그 집착과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렇게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젊어서는 자기 하고픈 대로 고집대로 밀고 나가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감을 잃게 된다. 경북 상주시의 문점순 할머니 역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칠순을 넘긴 아들 손에 의지하고 있다. 큰 빨래는 벗어서 마루에 내놓고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일이 힘들어 요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뒷처리가 모두 아들 몫이다. 아침 잡수꾸로 일나요. 아침 잡수꾸로 일나. 옷을 왜 막 안 벗었어요? 이거 입어요, 이거. 그래도 할머니는 옷을 입고 벗는 일,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은 아들 손을 빌리지 않는다. 제 식사하러 가요. 때로 아들이 바쁠 때는 이불도 혼자 갠다. 아들이 알아서 거들어주면 도움을 받지만 할머니가 나서서 이것저것 아들에게 시키는 법이 없다. 혼자 다 해요. 어떨 때 혼자 이불도 개놓는 거야. 오늘 내가 일본 귀해서 그렇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할머니는 팔에 골절상을 입은 뒤로 기력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잠시도 쉬지 않는다. 아들 홍순조 씨는 올해도 직접 갖고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든다. 네, 이거 이제 뭐라 감나무가 많지도 안 하고 좀 재밌어 가지고. 그래 이제 뭐 집에 이래 가지고 이제 해놓고 좀뭐 7인치까지 좀 갈라 먹고 이랬죠.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에게 곶감 나눠주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려운 형편이지만 홍순조 씨는 어머니 모시는 일에 더 시간을 쏟고 있다. 베란다의 타일 바닥이 미끄러워 혹시나 넘어지기라도 할까 할머니가 조심조심 걷는다. 위험한데 왜 나왔을까 싶었는데 손수 빨아놓은 양말을 살핀다. 이런 형편을 각박하다고 느끼면 그게 도리어 병이 될지 모른다.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에 맞춰 생활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다. 옥상에서 한참 일하다 내려온 아들이 두유를 건넸다. 안 잡술 들어요. 안 잡사요.
간식으로 잘 잡숫던 걸 오늘은 왜 싫다 할까? 잠시 생각하던 아들은 그 이유를 찾아냈다.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오래 해오던 습관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100살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노력한다고 되는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노력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평생 지속적으로 어떤 그 삶의 생활을 정말 체계화시켜서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뭐 잠깐 뭐 하다가 만다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100세 사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여쭤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했을 때 100세 살려고 살았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삶이 규칙적이고 정확하고 건전하게 이렇게 매일매일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하여튼 금년 봄만 해도 참 기억력이 대단했었어요. 할머니께서 본인 나이를 스스로 아실까요? 알아요. 우리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은 게요. 우리가 형제가 그게 6남매인데 누님 둘이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남자분들 형제가 4형제인데 그 조카들 그 생일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요 아드님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예. 8월 11일의 날. 맞아요. 이제는 105이다. 105이 가고 그랬다고요. 작은 집 아들은 생일이 언제예요? 양포 나봐요. 3월 11일의 날. 3월 11일 날. 그거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워낙 이렇게 해서 그렇지 금년 봄만 해도 환하게 다 알았어요. 그래 요새 날 내가 이 자식된 도리로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즐거운 게 없으니까 이 살아도 헛산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뭐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안 돼가지고 한참 하다가 혼자 웃고 치우고 이래요. 오늘 그래도 말씀을 잘 하시네요. 혼자 이래 뭐라고 지키려 하다 내가 다시 지키봐요 가면 혼자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웃고 치우고 이래요. 난도 답답하고 당신도 답답하고. 최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비율이 49%에 이른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동거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다. 그리고 장수하는 데는 가족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쇠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활동을 많이 제약을 받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족들이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간다든가 또는 그 예방 접종을 한다든가 또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족들이 돌봐주고 또 영양 섭취라든가 운동하는 것도 같이 돌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북 예천의 김형구 씨 집에는 하루 종일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김형구 씨 둘째 아들의 결혼식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친척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아니 뭐 이제 바짝 말라서 부작용 하느냐면서 큰일 났네요. 마르셨. 이 집의 가장 우더르는 104살의 윤근남 할머니. 이걸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불 써봐. 불. 이 막대기가 할머니의 리모컨이다. 이거 잘하네. 저래 하세요. 헤드스 할머니야. 옆에 있던 며느리는 다시 불을 끄라고 주문한다. 우리 할머니 운동이에요, 저게. 팔 운동. 그렇죠. 예. 집중력도 되고요. 됐어. 이 막대기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할머니를 위해 가족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할머니, 나 알지? 야, 누구라? 야, 누구인가 봐. 어머니가 봐. 요 봐. 눈을 이래 봐야지. 언실이. 아이 그럼 무슨 오늘 반가. 뭐 때문에 왔어, 아들이? 반가. 할머니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야? 성주 장가 간다고 왔어. 성주 장가 간다고. 야.
오랜만에 모인 손녀 손자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에게 인사부터 드린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엄마. 성규. 아이고. 아이고, 더 왔구나. 알아보시네. 예, 이름 얘기하면 알아보시고. 안떼기는 아니야. 안떼기는 아직 내일 결혼하는데. 안떼기는 어디 있는 거 물어요 자꾸. 안떼기 내일 온다. 밥 먹었어? 뭐 먹었는데? 뭐 먹었는데? 먹었어. 뭐 먹었냐고? 뭘? 엄마가 뭐 주던데? 이게 뭐 이리 묻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막내 손녀딸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드리는 건 물론 좋은 말벗도 돼준다. 성규 뭐 사왔던데? 뭐 몰라. 아무것도 안 사왔어. 우리 습관이 돼서 그래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맨날 소풍 가면 1,000원, 2,000원 줬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갈 때요. 그러면 할매 거 1,000원을 남겨놔야 돼요. 사탕을 사오게. 그래 매일 사탕 사갖고 하고 할매 거 뭐 사갖고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사갖고 와요. 한 명씩. 윤근남 할머니의 수발을 드는 사람은 며느리 윤경자 씨. 결혼 때부터 모셨으니 40년이나 됐다. 그러나 윤 씨는 시집살이를 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다. 시집살이 지금 사람들 같으면 했다 하지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가 참 시집살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별로 내가 했는 건지 좀 어머니가 좀 깔끔해가지고 저도 상주수 커가지고 그렇게 추하게 안 놀았는데 오각목, 강목 그런 거 풀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되게 혼났어요. 어머니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막 풀해가 해줬는 거를 물에다가 딱 혹 집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얼마나 얼었는지 시집 와서 상주전은 시내에서 살았고 농촌에 시집 오니까 농촌 생활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는 불 때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혼자 잘 가시요 이제는. 지금은 활동이라 해봐야 화장실에 가는 정도뿐이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할머니는 들에 나가 쇠죽을 끓일 정도로 억척스런 어머니였다. 자신이 그렇다 보니 자연 며느리와 손자들도 놀고 있다 싶으면 가만히 있질 않았다. 할머니는 자신에게도 엄격해서 늘 단정하고 정갈한 몸가짐을 유지해왔다. 그 부지런함이 가난한 살림 속에서 팔남매를 키운 비결이었다. 이젠 70을 훌쩍 넘긴 큰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정갈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여 치매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많다. 안 아파요. 땡기지 말해. 안 찝을게. 박실해. 박실아. 어머니가 장수하시는 덕에 자식들이 칭찬을 받는 일도 많지만 정작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저거 바꾸면 저것도 갈아야 되는 거. 일을 해야 이 손톱이 딸치. 니 깎아줘.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톱을 깎다 말고 딸에게 넘겨버린다. 참말로 손톱만 이젠 며느리 자신도 환갑이 넘다 보니 눈이 안 좋아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였다. 그런데 딸에게 시켜놓고도 안심이 안 된다. 너무 싹 들려 깎아 아프다. 봐라. 놀래요. 그분만 해가지고. 그분 얼마 낸다고? 에이, 뭐 깜짝 놀랐니. 할매, 돈 줘. 돈 줘. 돈 너무 꺾기 절대. 알았어. 근데 할매 돈 줘. 손도 깎아는 거 돈 줘야 돼요. 나이 든 사람은 좀 늦긴 해도 정확하고 젊은 사람은 빠르긴 해도 허점이 보인다. 할머니 손톱을 깎는다고 한바탕 북새통이 일고 할머니 때문에 가족들은 또 한바탕 웃었다. 이래서 손을 확 빼 깜짝 놀랐어. 그래. 그걸 얼마 낸다고 손톱 깎으면. 이래가고 이래 손톱이 손톱이 얼추 다 깎아지자 손녀가 용돈을 달라고 조른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손녀지만 할머니 앞에선 어린애가 되고 만다. 돈 줘. 돈 줘. 돈 줘. 그래. 돈도 없는 거. 손톱 깎았는데 돈 줘야지. 돈은 사탕이라도 줘 그러면. 돈이 다 장만해가지고. 할매, 뭘 장만하는 몰라. 뭘로 장만할 건데? 손녀의 어리광에 할머니도 약속을 하고 만다. 돈 벌러.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가 할매 있나? 돈 벌러 가요. 있나 씨.
사탕? 어. 줘요. 사탕 줘. 손톱 깎아도 깍지를 먹어. 너 어머니 있어. 머리가 여는 검은 게 우리 많네요. 어머니가 네? 주셨어요. 머리 전부 다 이게 하얘서 끝난 거. 이거 봐요. 눈썹까지 하얘었는데 머리도 검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검은 머리가 나와요 이제. 많이 났어요. 100세 되니까 요 새카매요. 백발이 성성해 눈썹까지 하얗게 됐던 어머니의 검은 머리가 아들은 반가워 자랑이 대단하다. 하얘서 끝나. 한국전쟁 당시 두 아들을 잃었던 윤군남 할머니는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과잉보호 속에 키웠고 그것이 그 아들에겐 엄청난 부담이었다. 할머니는 심지어 아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자라주었고 아들의 마음은 가족들 모두에게 그대로 전해져 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어머니가 좀 때에 따라서는 불쌍하고 덜에 갔다 제일 늦게 오면은 일이 많아가지고 좀 저물게 오면은 어른이 거기 오셔가지고 현관에 불을 써놓고 계시거든요. 끔끔하마. 근데 불 안 써놨을 때 마음이 제일 아파요. 돌아가셨으면 어쩔까. 돌아가신 딸은 우리 있을 때 돌아가시면 좋은데 우리 어디 갔다가 깜깜한 데서 혼자 돌아가셨다 하면 그거 참 내 눈에 생명 떨어지기 전에는 거기 갔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100세를 넘긴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 가족의 남은 소망은 바로 편안한 임종을 지켜드리는 것이었다.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 부분이 제일 걱정돼요. 많은지 좋지, 아줌마.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는 먼저 할머니 앞에 이바지 음식을 풀어놓는다. 할매가 집에서 결혼식 있으면 할매한테 먼저 저를 인데 그렇고. 집안의 가장 우도른인 할머니에게 결혼식이 무사히 잘 치러졌음을 보고하는 뜻이 담겨 있다. 가만히 있으면 형님 요거 좀 구경시켜 기왕이면. 허허 눈 그만 베베 아파. 요거 좀 잡숴봐. 해봐. 며느리는 가장 먼저 음식을 드시도록 배려한다. 귀한 둘째 손자의 결혼식 이바지 음식 앞에서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누가 할매 올렸어? 어디 가서 설치도 안 쓰는 사람이야. 노래 불러도 될까? 좋아, 그래, 노래 불러. 춤도 춰고. 노래도 부르고 좋다. 그때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며느리가 나섰다. 좋아. 며느리가 준비한 이 작은 이벤트 앞에서 할머니 또한 오랜만에 마음껏 웃을 수 있었다. 아이고 뭐야. 내 이쁘지? 이쁘다 이거. 어떤 이들은 젊은 사람은 그들끼리, 나이 든 사람은 그 속마음을 알아주는 노인들과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데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듯했다. 할매ಗಳು 한 대 때려 엄마 말도 안 됐는데. 네, 아까요. 말도 안 되는 며느리 밥도 안 주고 오늘 정신도 안 주고 이씨 한 대 때리리. 할매 밥은 드릴 수 있지만. 할머니는 기어코 며느리 앞을 가로막고 나선다. 딸보다도 대를 이어주는 손자보다도 할머니에겐 이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 우리 할매 힘세 힘내는 거. 매달리잖아. 얘들한테 제일 좋지요. 얘들한테. 예, 손자들한테 얼마나 좋다고요. 그래도 그 할머니 섬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데. 건강하시고 사는 동안에 건강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복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신 게 이래 뭐 참내 손수 화장실 댕기고 함께 남한테 의지 안 하고 좋고요. 저는 또 건강하게 내가 가서 마음 놓고 들에 가서 일을 한참 해도 더 좋고.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인간의 수명은 무려 20년 이상 길어졌다. 현대의학은 곧 100세를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누워서 맞이하는 100세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당당히 자기 몫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값어치가 있다. 건강 100세를 사는 노인들은 말한다. 오래 살려고 애쓰기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늘 해오던 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생활하다 보면 장수의 축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80 되셨죠? 101살이요. 내년 다시. 이제는 105이다. 105. 혼자 가서 찾아가지. 뭐야, 내 이쁘지? 이쁘다, 이거.